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한일 갈등 타파연대에서 나왔습니다. 전 대표를 맡고 있는 최덕표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온 곳은, 저희 뒤에 보이는 곳은 용사 전쟁 기념관입니다. 그리고 저희 맞은편에 대통령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전쟁 기념관 주변에 여러 목적의 시위단체들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곳을 찾은 이유는, 그동안은 외교부 앞에서 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정부 기관이 소통이 안 됩니다. 이건 매우 흥미로운 사실인데, 흥미로운 게 아니라 불행이죠. 국민권익위 정부합동 민원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그 진정서를 대통령실에 전해달라고 하면 전달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내용은 바로 일제 과거사에 대한 자료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관계를 인지하고 정확하게 한일관계 개선에 임하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광화문의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 왔습니다. 뒤에 용산 전쟁 기념관이 좀 말이 좀 애매해요. 전쟁을 기념한다, 좀 애매하죠. 전쟁 박물관이라고 해야 되나? 상당히 불행한 역사죠. 남북한 100만 이상이 인명이 살상된 6.25 전쟁의 상흔입니다. 최근에 한 자료를 발표한 교수가 있어요. 6.25를 남침이란 용어를 빼는 학자들이 종종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6.25는 냉전 시기 강대국 간의 싸움이다.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런 표현을 민노총에서 하고 있어요. 민노총 8.15 전국 노동자 대회사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를 지목하지 않아요. 민노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대국 간의 분쟁으로 표현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노총까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자료 보시죠. 일제 과거사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강제 연행되었다고, 강제 연행이라고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조청년이 운영하는 일본의 조선대학교 전 교원 박경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제 과거사를 꺼내서 일제 식민지 치하를, 그들은 식민지라고 얘기 안 해요. 일제 강점기 하에 우리 조상들이 모두 강제 동원당했다고, 강제 연행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용어의 기원이 바로
조총련 조선대학교 출신 박형식입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의 기록이라고 하는 책에서 위안부도 강제연행된 것으로 묘사했고 해서 한국 국민은 이 책을 한국의 언론사나 지식인들이 계속 인용을 하는 바람에 마치 사실처럼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1965년 한일 기본조약 청구협정을 반대하고 이를 파기하기 원하는 세력들에 의한 세뇌 공작에 1965년부터니까 무려 7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우리는 세뇌당한 거예요. 이래서 지금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에 가 있죠.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이 끝나고 유엔 총회 연설을 하고 국가적인 지금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기막힌 소식이 들렸습니다. 바로 방금 전에 나온 뉴스인데 뭐냐 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한국 양국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기정사실화된 보도를 내보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 기시다 총리는 매우 불쾌감을 토로했다. 정상회담을 약속한 바 없다. 왜냐하면 이른바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한일 정상회담은 있을 수 없다는 것. 이미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 종료됐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인데 지금 민간 재단을 만들어서 또 돈을 만들어 주자.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협조하기 바란다. 계속 이 이야기를 박전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일본 외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무상 5억 불을 이미 정산을 했는데 왜 한국 정부는 문재인 정부도 아니고 바로 이 길 건너편에 있는 윤석열 정부가 또 뭐 재단을 만들고 민간 재원을 모아서 또 돈을 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재판이 걸린 게 징용 관련 재판이 한 66건인가 그래요. 거기 관련된 원고가 10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1억 원씩 1000명만 하면 1000억이잖아요. 이 돈을 민간 재원을 만들어서 한다? 위안부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에 10억 엔 100억을 한국에 일본이 지원했죠. 그게 뻥카 났잖아요. 80%가 받아갔지만 뻥카 났잖아. 그런데 또 만들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윤석열 정부가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한일 갈등 타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우리는 어떤 정부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되게 이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은 되게 편이 있어요. 편이. 우리는 뭐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재명이가 내일 모레 감옥에 값세라도 우리 이재명 지지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우리는 편이 없어요. 왜냐? 우리의 편은 정의의 편입니다. 사회 정의의 편이에요. 뭐 정의기억연대 같은 정의 말고, 예, 그야말로 역사에 근거한 정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하고 차이가 나게 대북 정책에 분명한 선을 그은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 외교관계 개선을 이미 천명했어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 계속 지금 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의 핵 항모가 동해안에 뜨고 이른바 죽음의 새라고 얘기하는 미국의 전략 공군이 공중에 뜨고 저 상황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한일 청구권 자금이 정당한가 아닌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종북 세력들이 과거사 문제를 꺼내서 한미동맹 파기, 한일관계 개선 파탄, 이 목적에 윤석열 대통령이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자료를 모아서 전번주에 대통령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이곳에 계속 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상대 측의 움직임보다 매우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정서를 대통령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네, 그 제목이 여기 써 있습니다. 제목. 네, 징용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일제 아시아 태평양 전쟁 당시의 노무동원이에요. 그러니까 징용이라고 하면 저보다 강제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전쟁 당시의 노무동원이에요. 그러니까 모집도 있고 관할선도 있고 마지막에 전쟁 말기에 1944년부터 강제 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국제법이 뭐예요? 한일기본조약, 청구권협정, 이게 국제법이에요. 국제법을 준수해서 이 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대한민국의 안보가 저들에 의해서 농락을 당하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명서를 통해서 내용을 여러분들 들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